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꾸 내돈내돈거리는 남편에게 그 죽일 놈의 돈으로 혼쭐을 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없는 신혼생활을 보냈죠. 그때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부 사이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저희 부부는 일절 의논은 하지 않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각자 따로 관리하게 되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남편은 자주 그런 단어를 썼어요. 내 돈이라는 단어요. 그리고 그런 단어도 썼죠. 네 돈이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남편은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혼 6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남편이 시댁에 매달 100만 원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 사실들에 열이 받은 저는 과감하게 저희 친정에 매달 1,000만 원을 드렸어요. 저는 고작 작은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래서 남편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제 힘으로 돈을 버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들 가는 대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미용고등학교에 진학해요. 그리고 미용 관련 전문대학교를 나왔죠. 그렇게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29의 개인 미용실을 열었죠. 사실 집안의 도움 없이 그 나이에 개인 미용실을 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만큼 저는 악착같이 모았어요. 다들 하는 연애도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죠. 그런 제가 어떻게 결혼을 했냐면요. 제가 이전에 미용실에서 같이 근무한 미용사의 결혼식에 갔어요. 그때 같이 근무한 또 다른 미용사와 같이 갔는데요.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제게 애인이 있냐고 물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결혼식 끝나고 같이 노실래요? 아, 그래요 언니. 시간 있으면 같이 놀아요. 네? 왜요? 제 친구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상황에 못 이겨 그 자리를 나갔고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처음 본 남편은 뭐랄까 여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온몸에 여유를 가득 채워서 상대마저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언니 어땠어요? 그 오빠 괜찮죠? 좋은 사람 같더라. 마음이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느낌이어서 나도 마음이 편했어. 언니는 촉도 좋다. 그 오빠 마음만 여유로운 게 아니라 그냥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야? 나도 직접 듣지 못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 오빠 아버지가 은행장인데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컸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유로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럼 나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겠다. 에이, 그 오빠는 언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오빠한테 고맙다고 그랬대요. 오늘 처음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언니 잘해봐요. 시댁이 넉넉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벌써부터 시댁이야. 하지만 남편은 곧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의 아버지는 은행장이었고 건물도 한 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남편이 살던 아파트도 남편의 소유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저와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땡 잡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을 하면 위축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 집안 사정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프로포즈를 할지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저는 얼떨결에 승낙해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상견례 이후에 파티 분위기였어요. 제가 친정에 시아버지가 은행장이란 소리는 안 했지만 건물주이기도 하다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꼭 속물 같기도 하고 그 사실을 친정에 말하면 친정에서 부담을 느낄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식사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은 모자람이 없이 컸습니다. 제가 은행장이기도 하지만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매했죠. 제가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다 아들한테 갈 거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 것도 되겠죠. 그러니 평생 굶고 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희는 딸한테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역시 제가 사람을 잘 봤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따님을 참 잘 키우셨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배려심이 마음이 참 넓은 아이 같아요. 게다가 어린 나이에 벌써 자기 미용실도 있고 얼마나 성실하고 야무졌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미용실에 가보니 손님들 특히 어른들한테도 잘하더라고요. 참 따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저는 따님을 이제 앞으로 저희도 딸이라고 생각하고 지낼 겁니다. 같이 웃을 날만을 만들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애들 결혼식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집을 애들한테 해주려고요. 나머지 필요한 건 제 아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네? 아니 그럼 저희는 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애들이 부부가 되어 살 날을 응원해 주시면 되죠. 그래도 어떻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애들이 합심해서 잘 사는 것,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아가야, 네 미용실 위치가 거기가 정 좋으면 할 수 없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면 내 건물로 들어와라. 네? 당연히 우린 가족 사이니까 보증금도 월세도 받지 않으마. 생각해보렴. 시아버지는 상견례에서 폭탄 선언을 했고 그 폭탄 선언에 저는 당황하고 저희 친정은 은근슬쩍 기뻐했어요. 상견례에서 돌아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파티 분위기였어요. 언니는 좋겠다.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가서. 나도 그럴 수 있으려나?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집이며 가구며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지? 너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아니 너는 사돈이 건물주인 것도 말 안 하고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그걸 말해서 뭐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신 제안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 수혁이도 뭔 말 안 했어? 같이 가구랑 가전제품 보러 갔잖아. 저는 당연히 같이 하는 줄 알고 돌아본 거죠. 그리고 보기만 했지 계약은 안 했어요. 와, 형부 멋지네. 그래도 언니 취향에 맞춰서 사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게, 장서방이 그렇게 섬세한 줄 몰랐네. 아무튼 잘 됐다, 잘 됐어. 은행장이라고 할 때도 그 수준에 어떻게 맞추나 했는데 나중엔 건물주라고 하지 않나. 정말 막막했다, 엄마는. 그런데 다행이다. 우리는 뭐 한복이랑 네 아빠 양복만 맞추면 되겠네. 그쵸 여보?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야. 그 집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뭘. 어차피 우리 형편에 그 집안 수준에 맞춰 못해요. 그냥 나중에 우리 목 축의금 지연이 주지 뭐. 당신은 좋으면서 그런다?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는 제 결혼에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 소식을 친정에 말하니 걱정을 한아름 했어요.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시댁에 알리자 시아버지는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복덩이가 복덩이를 물고 왔네. 저는 시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걱정이 없었어요. 이런 따뜻한 시아버지와 함께라면 시댁살이 10월 드는 제게 남일 같았죠.
물론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었어요. 은행장 사모님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분이라 저에게도 친절하게 했죠. 하지만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그건 시아버지라는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었다는 걸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시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말기에 발견되어서 선고를 받은 지 반년 만에 돌아가셨죠. 장례식에서도 그랬지만 전 시아버지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을 때부터 슬펐어요. 정말 우울했어요. 결혼을 하고 시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모르는 사람은 제가 시아버지의 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반응은 너무 이상했죠. 시어머니는 전혀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불편하다며 3일 내내 9시가 되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11시쯤 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오히려 침착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건 아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 맞아? 울지도 않고 멀쩡하니까 오히려 이상해서. 괜찮아. 저럴 줄 알았는데 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 겉으로는 이상적인 부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거든. 이상적인 부부 맞잖아. 두 분 싸우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는데 항상 배려해서 말하고. 그만큼 서로 벽이 있는 거지. 나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각방 썼어. 아버지 서재에 침대 있잖아. 그거 보고도 몰랐어? 아, 그건 일하다가 피곤하실 때 쓰는 건 줄 알았지. 각방 쓰셨구나. 아버지는 서재에서 지냈어. 어머니는 안방 쓰시고. 아무래도 둘 다 원한 결혼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 밖에선 연애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냥 하룻밤의 실수였어. 어떻게 만났는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은행원이던 아버지와 패션 잡지사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어쩌다 하루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를 가진 거야. 그 당시엔 낙태고 뭐고 불법이었으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여도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난 전혀 몰랐어. 그럼 모를 수밖에 없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그만큼 어머니가 대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걸 잘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패션 잡지사에서 일했다고 했지? 보기엔 안 그래도 엄청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야. 결혼하기 전에 옛날 사진 보면 진짜 멋쟁이처럼 입고 있어. 지금이랑 다르게. 그랬던 어머니가 보수적인 은행원을 만나 평생 억압받고 억누르고 산 거지. 나중엔 어울리지도 않는 사모님 행세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패션도 패션이지만 명품에도 일가견이 있어. 그런데 은행장 사모님이니까 뭘 하든 그 위치에 맞춰서 사셨지. 특히나 시아버지가 사치 부리는 걸 정말 안 좋아했어. 그래서 뭐 명품도 클래식한 거 몇 개 돌려서 썼잖아.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슬프다기보다는 좀 속이 시원할걸?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표정은 조금 슬퍼 보였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된 것에 자기 탓이 있다고 자책해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놀랐죠. 저는 시부모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저는 시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시어머니 행동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일단 기존에 있었던 심플하고 클래식한 옷들을 죄다 버리고 화려한 명품을 사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수하게 하던 화장도 화려하게 변했죠. 게다가 저에게 피부과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니 울세라며 뭐며 피부 시술을 엄청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시어머니는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자기 집에서 1층에 있는 제 미용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지인을 부르기 시작했죠. 제 미용실은
시어머니의 아지트였죠. 왔어? 아유, 밖에 날씨가 참 덥다. 여긴 아직도 에어컨을 안 틀었어? 월세 안 낸다고 하지 않았나? 뭘 그렇게 아낀다고 에어컨을 안 틀었대? 아, 그러네. 나도 왠지 덥다 했더니 에어컨을 안 틀었구나. 얘 아가야, 에어컨 좀 틀어라. 너는 정말 뭘 아낀다고 에어컨도 안 트니? 죄송해요. 별로 안 더워서. 네가 덥고 안 덥고가 중요해? 손님들이 더울 수도 있으니까 트는 거지. 이제야 좀 시원하네. 여기 커피는 없어? 아가야, 냉커피 2잔만 타와라. 냉장고에 있어요. 지금 오픈 준비해야 돼서. 그거 쓸고 닦고 얼마나 걸린다고. 빨리 가서 냉커피 2잔 타와. 아니 넉 잔. 이제 곧 올 테니까. 누가 더 오세요? 맨날 모이던 친구들인데 뭘 새삼. 어머님, 넓지도 않은데 자꾸 부르시면 곤란해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너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손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 누가 팔이 날리는데 오고 싶겠니? 그리고 넓지도 않아? 지금 우리 건물 무시하는 거야? 어머나, 보증금에 월세도 안 받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자기 정말 안 됐다. 내가 이렇게 산다니까? 고분고분 말은 듣지도 않고 꼬박꼬박 말 대답은. 우리 아들은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 너 이러면 내가 월세 받는 줄 알아? 아무리 며느리로 받아야지. 돈 앞에서는 다 남남인 거야. 그러고 보면 자기 남편은 참 너무했어. 너무해? 자기한테는 명품백 하나 제대로 못 사게 하면서 며느리는 세도 안 받아, 관리비도 안 받아, 보수나 관리도 공짜로 해줘. 아가씨, 시아버지한테 10만 원이라도 준 적 있어? 제가 있긴 뭘 있어. 시아버지 등 뒤에 숨어서 알랑방구나 꼈지. 어머님, 제가 언제? 넌 양심에 털났니? 네가 언제? 맨날 옆에 내가 버젓이 있는데 네 시아버지랑 노닥거리지 않았어? 둘이 얼마나 쿵짝이 잘 맞는지. 그리고 친구 말대로 네가 그래서 우리한테 10만 원이라도 준 적 있니? 심지어 너는 내가 네 아들 봐주는데도 10원 한 장 안 주잖아. 그건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봐, 또 시아버지 뒤에 숨지? 그런데 어쩌냐? 이제 네 시아버지는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텐데.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하는데 나 이제 네 아들 안 봐준다? 네? 네가 미용실에서 네 아들 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미용실을 탔든지. 네 친정에 맡겨도 되고. 아무튼 난 이제 무급으로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오늘 당장부터. 오늘 당장부터요? 아니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세요? 말 나온 김에 한 거라니까?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너 지금 예약 있니? 오후부터 있는데 왜요? 그럼 지금 문 닫고 어디 좀 가자. 다른 동네에 새로운 브런치 카페가 생겼대. 네? 지금요? 저 미용실 지켜야죠. 넌 꼭 어차피 같이 갈 거면서 초치더라. 이왕 갈 거면 좋게 곱게 가면 안 되겠니? 어차피 오후에 예약이라며. 오전에 사람 오지도 않을 것 같구만. 빨리 차키 챙겨. 애들 다 오겠다. 그럼 이 커피는 어떻게 해요? 2잔은 드시지도 않았잖아요. 버려. 내가 깜빡했네. 커피 마시러 갈 예정이었는데 말이야. 뭐 그깟 커피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우리 저번에 간 카페는 참 별로였어. 그치? 그러니까 거긴 커피 맛이 별로더라. 그런데 자기 이번에 또 옷 산 거야? 이거 너무 예쁘다. 자기 얼굴이 확 사네 살아. 너 차키 빨리 안 챙기니?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제껏 안 받은 월세랑 보증금 받는다? 저는 2년치가 넘는 월세와 보증금을 시어머니가 정말 받을 것 같아서 차키를 챙겨서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어요. 그런 적이 정말 많았어요. 제 직업이 미용사인지 며느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더 자주 시댁에 가고자 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슬퍼하지 않을 거라며. 그럼 허전함도 안 느끼실 거다냐. 그런데 왜 시댁에 가 있으라는 거야? 그래도 30년을 넘게 2분이서 살다가 혼자가 되었는데 안 외롭겠어? 슬픈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차갑게 해?
자기는 시어머니가 걱정되지도 않아? 정말 어머니 말대로 자기한테 시부모님은 시아버지 뿐이야? 어쩜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해? 자기야말로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언제부터 차별 대우를 했다고. 나는 그저 너무 자주 간다는 거야. 우리 생활도 있고 나도 미용실 영업하면서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허구한 날, 아니 매일 시댁으로 퇴근하라고 하면 내가 그게 퇴근이겠어? 봐,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런 말 안 했어. 정말 너한테 시부모님은 아버지뿐이구나. 우리 어머니가 괜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네.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하는 줄 알아? 어머니가 그러셔? 최근에도? 당연하지. 최근에 자기가 태도가 바뀌었으니까. 기가 막혀서. 그리고 자기도 생각해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어. 아버지가 건물 나한테 주셨잖아. 그리고 이제껏 부모님이 그 건물 제일 꼭대기에 살았으니 어머니는 집도 아들한테 뺏긴 거나 다름없어. 연금 받으시잖아. 그거야 부부한테만 상속이 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아마 아버지 자식한테 연금 상속되었으면 자식한테 상속했을걸? 봐. 얼마나 우리 어머니 처지가 안타까워. 그래 알겠어. 어머님 댁에서 기다릴게. 퇴근하고 곧장 와. 그래요. 저도 부인이고 와이프고 마누라로서 한평생 가정을 위해 애썼는데 남편에게 유산 한 푼도 못 받은 처지가 안쓰럽긴 했어요. 더구나 남편의 말처럼 보수적인 시아버지 옆에서 시어머니는 남다른 패션 센스도 뽐내지 못하고 30년 동안 재미없게 살았잖아요. 거기다가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9살 차이가 나고 계산을 해보니 남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고작 22살이었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자기 집에서 제 미용실로 출근하듯 드나들고 저를 운전수로 쓰는 게 짜증나서 저는 홧김에 미용실을 이전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의도를 알았는지 무척이나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면서 매번 택시를 타고 이전한 미용실로 왔죠. 친구들도 처음엔 부르지 않더니 나중엔 전처럼 제 미용실을 아지트로 삼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저는 매일같이 미용실에 오는 시어머니를 이제는 손님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진상 손님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 손님과 싸운 적이 여럿 있었거든요. 아, 지금 우리 며느리가 머리 감겨주러 가서 일단 여기 앉아요. 뭐 하려고요? 매직하려고요. 원장님이세요? 아, 원장은 우리 며느리고 일단 매직한다고 했죠? 여기에는 매직이 3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손님은 아마 C코스를 해야겠다? C코스가 A코스보다 3배나 비싸네요. 저한테 너무 비싼데? 그냥 A코스로 해주세요. C코스가 낫다니까. 우리 몸에서 머리가 얼마나 까다롭고 예민한지 알아요? 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라면 안 돼. C코스를 해요. 알겠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여기 월세만 얼만지 알아요? 상부상조 해야지. 젊은 사람이 요샌 더 한다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상의도 없이 손님에게 비싼 시술을 권했어요. 맨 처음에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다가 손님이 말해줘서 알았죠. 어머님, 대체 손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코스도 머리에 따라서 다르게 추천드려야지. 아무렇게나 비싼 코스만 추천하시면 어떡해요? 너는 왜 너 잘되라고 그런 일에 화를 내니? 그거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받는 건데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제가 화를 내면 시어머니는 늘 저렇게 말하며 뻔뻔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손님이 시어머니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미용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내가 여기 허드렛이라는 사람인 줄 알아? 하셨어요. 그리고 완선된 머리를 하고 만족하는 손님에게 친구들과 핀잔을 놓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잃은 손님만 한 트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전과 다를 바가 없었고 커피며 과자며 비품을 축내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이 머리를 하러 오면 공짜로 해주라고 난리였어요. 아가씨, 나 오늘도 공짜로 해주는 거지? 네? 아가씨요? 저번에 들어보니까 경숙이는 돈 받았다며.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도 돈 받으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나면 우리 정말 서운한데? 그냥 새치 염색도 아니고 프리미엄 염색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해드려요? 너는 말을 또 왜 그렇게 하니? 공짜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빨리 염색 똑바로 해줘.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하루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를 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프리미엄을 공짜로 어떻게 해드려요? 아니, 이제 새치 염색을 해도 받아야겠어요. 이제껏 공짜로 해드렸으면 됐죠. 어머님이 지난번에 손님한테 그랬죠? 제가 어디 땅 파서 장사하나요? 저 이제 더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야 해요. 월세도 내고 그래야 하니까요. 어머님이 제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세요? 너는 우리도 다 고객이야. 우리가 손님을 얼마나 끌어다 줄 줄 알고. 그래서 언제 한번 끌어다 준 적 있어요? 손님 내보내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말에 가시가 있다? 너 네 시아버지한테도 이랬어? 아니잖아. 난 네 시어머니야. 네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머님 돈 많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머님이 내주세요. 내가 돈이 어딨어. 네 시아버지가 다 아들한테 줬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죽었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 연금 받잖아요. 그 돈이면 충분하죠. 연금? 그거 고작 얼마나 된다고.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때문에 버티는 거야. 우리 아들이 매달 돈 주는 거랑 이런 가방이랑 옷 사주는 거랑 이제 곧 아파트도 하나 해준다니까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주면 안 되니? 얘 좀 봐. 그 말에 눈빛 달라지는 거 봐. 너 정말 속물이구나. 애초에 우리 아들이 건물주 아들이어서 결혼했지. 내 예상이 맞았어. 맨날 우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한다더니 정말이구나. 너는 네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진작 우리 식구 못 됐어. 알긴 아니? 잠깐만요. 제 남편이 어머님한테 매달 돈을 준다고요? 명품 가방, 옷 다 남편이 사준 거라고요? 아파트는 또 무슨 말이고요? 그래, 우리 아들이 나 놀라고 매달 100만 원씩 준다. 이 가방이며 옷 다 우리 아들이 사준 거고. 그것만 있는 줄 아니? 나 내 돈으로 내는 거 없다. 가스비며 전기세며 보험비며 다 우리 아들이 내주고 있어. 자기 키워주느라 고생했다면서. 그런데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네가 속물이라 싫어할 거라면서. 그런데 딱 맞는 말이네. 네 표정 보니까. 아파트는 무슨 말이에요? 너 이번에 새 아파트 하나 투자했다며. 그 아파트 나 주기로 했다.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물론 남편이 부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고 저도 괜찮은 투자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파트 2채를 사서 한 채는 세를 주고 있고 남은 한 채에 저희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전에 남편이 세를 주던 아파트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건물을 샀죠. 그렇게 저희는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올해 아파트 투자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건물을 살 때 받은 대출을 아직도 갖고 있어서 남편을 말렸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라며 저를 설득해 결국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이 분명 그곳에 이사를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연민하는 어머니에게 집을 사주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결혼을 하기 전에 가정이 없었을 때 가능한 일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부인인 저에게 상의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에겐 명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2채의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건물도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살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했죠. 물론 저는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꼬박꼬박 세금도 냈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의 경우엔 관리도 제가 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관리를 했는데 자기는 귀찮고 성가시다면서 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며 보수며 임차인 관리도 제가 다 했죠. 저는 이렇게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한 소리 했죠. 오늘 어머님이 그러던데 우리 이번에 산 아파트 어머님이 살기로 했어? 아, 내가 말 안 했나? 엄마가 거기서 살기 힘들다고 해서. 괜찮지? 괜찮고 어떻고 간에 그런 문제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어머님한테서 내가 우리 집 사정을 들어야 하는데? 너 어머니랑 한바탕 했어? 좀 유해져봐. 왜 어머니한테만 그렇게 나를 세워? 어머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 자기가 무슨 결정을 했든 그게 독단적이면 난 화를 낼 거야. 독단적?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자기랑 상의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우린 부부잖아. 그리고 공동명의고. 그러니 당연히 상의해야지. 공동명의니까 상의해야 한다고? 웃긴다. 그게 말이 공동명의지. 네가 그것들 사는데 보탬이라도 됐어? 돈을 안 냈으니 그럴 명분도 없다고? 아, 그래?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면 적어도 건물 관리는 네가 했어야지. 앞으로 네가 할래? 그럼 나도 순순히 빠져줄게. 다 끝난 이야기를 왜 할까? 그거 좀 관리하는 게 뭔 대수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하라고. 아니면 나한테도 수입 일부 줘. 이제껏 나 세금 내면서도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래, 수입도 주고 생활비도 줘. 그럼 나도 네가 부동산을 가지고 뭘 하든 터치 안 할게. 결국 돈을 달라 이거네. 그래, 심지어 너는 우리 엄마가 우리 애 봐주는데 돈 한 푼도 안 줬잖아. 나는 어머님이 우리 애 봐줄 때 매달 조금이라도 드렸어. 고작 그거 몇 푼이나 됐다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기에 쪽팔리지도 않아? 그리고 요새 미용실 불경기야? 왜 자꾸 돈 타령이지? 저번에 우리 어머니랑 친구분들 갔을 때도 돈 받으려고 했다며. 야, 그러면 솔직히 재료값만 받아야지. 뭘 다 받으려고 그래? 그러게 건물에선 왜 나갔어? 그냥 있으면 되지. 너 같으면 안 나가겠니? 또 우리 어머니 탓이야? 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잘 지내면 좋지. 지금 네가 하는 꼬라지 보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원통하겠다 야. 그래, 앞으로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앞으로 꼬박꼬박 입금해. 매년 세금까지 보내. 또 돈. 언제까지 돈거릴래? 너 돈 있잖아. 멀쩡하게 벌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 뭘 쓰는데? 아, 가끔 밥 사오는 거? 전기세, 가스비 한번 안 내면서 뭘 쓴다는 거야? 너 진짜 내 돈 보고 결혼했구나.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결혼했니?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 좋다고 하시고 돌아가셨네. 남편에게는 도통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네 돈 내 돈 거리는 남편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돌봐주는 이유로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당연히 큰 금액에 저희 엄마는 놀라서 다시 보내주려고 했어요. 엄마, 이제껏 제가 한 푼도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이 큰 돈을. 나 돈 많아요. 미용실도 잘 되고 있고. 제가 결혼 잘해서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애 아빠도 동의한 일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일부러 남편이 동의한 일이라고 친정엄마에게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친정엄마는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떻게 손잡아준다고 장모님한테 1,000만 원을 줘.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진짜 준 거야? 그럼 정말 주지 가짜로 줘? 통장 확인해봐. 정말이지. 근데 내가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이제껏 몇 년 동안 한 푼도 못 드렸는데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래? 어디서 난 돈인데 네 돈은 아닐 거 아니야. 내 돈 맞아. 반은 내 돈이지 뭐. 공동명의니까.
공동명의? 너 아파트 팔았어? 눈치는 빠르네. 맞아. 몇 달 전에 산 새 아파트 팔았어. 네가 정말 부동산 쪽엔 일가견이 있나 봐. 이득 보고 팔았어?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계약서 있으니까 봐봐. 아직 볼펜 잉크도 안 말랐을걸? 이게 어마어마한 짓을 벌여놓고서 지금 네가 그런 말이 나와? 어마어마한 짓은 네가 더 했지. 나는 너처럼 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매번 이런 식으로 굴었잖아. 내 돈이니까 상의 없이 마음대로. 나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릴 것 없어. 아무리 그래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언제부터 줬는데? 언제부터 줬냐고. 너도 참 장모님한테 인색하다. 이제껏 네가 내가 시어머니한테 한 것처럼 운전수배를 들었니? 공짜로 머리를 해줬니? 아니면 장모님 친구들 비를 맞췄니? 그것도 매일. 그거 다 3,000만 원으로 갚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혼해. 지금 보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구는 어머님이랑 이제껏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안 한 네가 이번 기회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네. 재산분할 동의서까지 작성해. 뭐? 3,000만 원? 네가 정말 미쳤구나. 너 아무리 공동명의지만 내 동의 없이 아파트 판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혼할 때 걸고 넘어지면 분명 너한테 불리할 일이라고. 그런데 어디서 이혼을 한다 만다야? 그러면 상황이 이꼴하지가 않는데 안 할 거니? 꼴에 먼저 이혼 이야기 못 꺼냈다고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은 내 잘못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만큼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유리하게 못 받을 수 있지. 그런데 넌 청렴하니? 결백하니? 이제껏 생활비 준 적 없고 가사에도 불성실했고 육아도 전혀 하지 않았잖아. 게다가 공동명의 재산에서 내가 수입 얻은 게 뭔데 관리만 내가 하고. 난 그 증거들도 다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결혼 6년 동안 남편이 생활비 명목으로 그리고 공동명의의 재산에 대한 수익 관련으로 제게 입금한 돈이 없다는 내역과 제가 건물 관리 목적으로 투자한 비용, 임차인들의 목록과 메시지 내용들, 세금 지출 내역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나 봐. 너나 나나 잘한 거 없어. 물론 나는 네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 아직도 이게 다 내 문제야? 원래 내 재산이야. 명의만 너랑 나눈 걸 뿐이지 원래는 내 재산이라고. 내가 알아보고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투자한 거 아니야? 넌 단지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게다가 첫 번째 건물은 아버지 유산이야. 그런데 왜 내가 너랑 수입을 나누고 공유해야지? 부부라는 이유로? 택도 없어. 그래? 그럼 난 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명의만 빌려줬는데 내가 왜 관리하고 보수를 해야 해? 이제껏 보수한 부분들 내가 다 결제했어. 그 돈은 왜 안 주는데? 그래, 첫 번째 건물은 아버님 유산이라고 쳐. 그런데 나머지 부동산 매매할 때 나도 부동산 다녔어. 네가 따라다니기만 했지 부동산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서 공동명의로 했는데 내 동의가 없었다고 하려고? 그럼 너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내 명의를 세금 줄이라는 목적으로 내 마음대로 썼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도 대출 써서 보탰어. 건물도 아파트도 보탰다고.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그 몇 천만 원이라도 보탠 건 보탠 거지. 적어도 명의만 빌려줬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겠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한테 몇 천만 원을 줘? 이거 설마 장모님이랑 짠 거 아니야? 우리 집 재산 너희 집에 주려고? 그 정도쯤이야. 네가 어머님한테 이자껏 준 돈이랑 비슷하지 않겠니? 그리고 방금 우리 집 너희 집이라고 했어? 역시 그렇구나. 너는 결혼한 6년 동안 나랑 우리 아들의 식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그럼 대체 결혼을 왜 했는데? 무슨 이유로 나랑 결혼한 거냐고. 어엿한 성인이 결혼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 그냥 때가 되어서 한 거지. 그리고 난 네가 이렇게 속물인지 몰랐다. 속물 좋아하네. 이제껏 내 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한 주제에 속물은 너 아니야? 너는 엄마잖아. 너는 아빠 아니니? 너는 남편 아니야? 네가 우리 세 식구 살림에 뭘 얼마나 보탰는데?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갚는다고? 너 후회할 거야.
방금 이혼자는 말도 되돌릴 수 없는 거 알지?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내가 홧김에 그런 말 하는 것 같아?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이지? 그럼 얼른 이거나 써. 아니, 난 이 서류에 동의 못해. 소송해. 소송하자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부동산 재산이 저한테 유리하지 않게 만들 거라고, 특히나 유산만큼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시아버지의 유산인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이 저이며 공동명의를 한 이후에 제가 세금까지 낸 점을 고려해서 유산까지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했어요. 결국 모든 부동산 재산이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되었죠. 그리고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보여준 모든 자료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법원은 그것들을 토대로 부동산에 대한 저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실질적인 기여에 남편은 아무 보상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만큼 남편이 독단적으로 수입을 관리한 것이 인정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점과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없다는 점, 결혼을 통해 얻은 가족보다 시어머니에게 치우쳐 행동했다는 점도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물론 제가 독단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한 것은 문제가 되었어요. 제가 주장한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넉넉한 위자료와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 지금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제 소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도 제 소유가 되었어요. 저는 6살 아들을 품에 안으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판결을 들은 남편은 억울해했어요. 판사님, 이 부동산은 엄연한 제 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한 금액이 고작 몇 천만 원인데, 그러면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정말 돈을 들여 항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매한가지였어요. 항소 이후 법원 앞에서 만난 남편이 삿대질을 하더군요.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남의 재산 가져가니까 좋아? 이게 왜 치사해? 나는 내가 애쓴 만큼 받아간 거야. 그리고 난 이걸로도 모자라. 내 마음 같아선. 너도 너희 엄마도 거짓골로 만들고 싶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뭘 어쨌다고 이래? 그래, 그냥 평생 몰라라. 내 식구고 내 가족인 너희 엄마한테 평생 효도하면서 살아. 네 주제에 설마 재혼할 생각은 아니지? 내가 못할 줄 알고? 내 재산이면 줄을 서고 남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용기가 가상하네. 당장 네가 가진 건물이나 똑바로 관리해. 하던 대로 했다가는 요즘 사람들 가만히 안 있어. 아마 다 나갈걸? 남편은 제 말에 씩씩거리며 계단을 내려갔고, 그리고 제 예언은 정말 예언이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남편이 건물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애써서 산 건데 왜요? 설마 병원도요? 거긴 엄청 오래 있었는데? 아니, 그 병원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죄다 나간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있었을 땐 이런 일 없었잖아. 그래서 건물 가보니까 엉망이야. 쓰레기 천지에 냄새도 나고 나 같아도 그 건물 안 쓰겠더라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야. 관리는 그렇게 하면서 세는 올리겠다고 그랬어. 내가 사정을 알았으면 진작 말해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건물 내놨어. 아마 말해줘도 모를 거예요. 애초에 자기들이 왜 관리해야 하냐고 그럴걸요? 건물을 건물주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그러니까요. 건물 내놓고 지금은 정신 차렸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이야? 괜찮은 아파트 있나 보려고요. 이사하게? 지금 사는 집은 새 주고 이사하려고요. 이혼하니 일이 술술 풀려요. 미용실 잘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축하해. 내가 좋은 아파트 하나 알려줄게. 감사해요. 그리고 제 전남편한테도 이런 소식 흘려주세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인간들한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돈에는 돈이더라고요. 아마 엄청 배 아파할 거예요.
이처럼 저는 이혼 후 미용실을 제 명의의 제 건물로 옮겼고 시어머니 같은 방해꾼이 없으니 제 실력으로 대박을 쳤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새 보금자리를 찾기 바쁘답니다. 여기까지가 네 돈 내 돈 거리는 남편에게 돈으로 혼쭐을 내준 저의 사연입니다. 물론 재산 분할은 제가 원하는 만큼 아예 전 남편을 몰락시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훌훌 털어버리려고요. 저에겐 앞으로 웃을 날도 많고 더군다나 아이를 책임져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웃을 날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